자자 방금 낚였니? 저안 꼈어요. 유튜브에 올라. 예제고 2학년 생인가? 그런 말을. 자 38번 개념이지 138쪽.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웠어요. 다시 간단히 복습할까? 네. 자, 첫 번째가 복습 미분법이었죠. 네. 첫 번째, 자 분수꼴인데 gx분의 1을 미분해봅니다. 어떻게 됐죠? 제곱. x 제곱 분모 제곱분의 맞지? 마이너스 분모 미분한 거 이렇게 됐었죠. 네. 두 번째, 자 분자도 있을 때 얘 미분하면 자 분모 제곱분의 프라임 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자 더하기 빼기야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곱셈 지금 밖에 누가 얼짱얼짱대요. 다 했어? 오케이 바이바이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출한 게 또 뭐 했었어? 삼각함수의 미분법 다 했었죠? 네. 사인 미분하면 뭐? 코사인. 코사인 x 코사인 x 미분하면 c로 시작하네?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탄젠트 x 미분하면 제곱. 시컨트 제곱 x 공부 심했네 코탄젠트 x 미분하면 c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x의 제곱 그 다음에 시컨트 x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그 다음에 코시컨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탄젠트 x 오케이 자 규칙 알고 있으니까 좀 쉽지? 자 두 번째는 무슨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이었죠 뭡니까? 우리가 y는 fgx가 있으면 속함수를 u로 취하랬죠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은 다른 말로 취한 미분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따라서 y는 fu라는 함수와 u는 gx라는 함수로 쓸 수 있고 맞니? 네. 뭐요? fgx를 우리가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건미분, 속미분이니까 f' gx 그다음에 g' x 쓸 수 있었고 또 무슨 의미였어요? 그리고 y를 fx는 y를 뭐로 미분한다면 x로 미분해야 되는데 일단 뭐야? y는 u의 함수니까 y를 뭐로 미분하고 u로 미분하고 그러면 당연히 u를 다시 x로 미분한다. 그치? 이렇게 실제적으로 풀 때 속함수를 u로 취하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뭐 편했니? 건미분, 속미분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빨랐죠. 다만 여기에 의미가 없진 않아요. 요 내용으로 가지고 오늘 배울 음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이 요 내용부터 파생되어 나올 거야.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그랬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x로 미분이 힘든 상황에서는 y를 일단 뭐야? 미분 가능한 다른 변수로 미분한 다음에 뒤에 멈춘다 du, dx가 붙어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죠. 그게 그대로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할 거야. 자 오늘 볼 거는 뭐야? 세 번째 볼 거는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이야.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라는 얘기 좀 낯선데 기하를 한 친구들은 본 적이 있어, 그렇지? 네? 매개 변수요? 벡터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할 때 매개 변수로 중간에 표현된 방정식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이제 지금 바로 되지. 아니 매개 변수는 그 매개 변수가 뭐냐면 원래 봐봐 y는 2x 플러스 1은 x와 y를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함수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y와 x를 새로운 변수로 나타내는 거겠죠. x를 2분의 2t로 나타내고 그러면 2x니까 얼마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x가 2분의 2t니까 t 자리에 뭐야? 2x를 집어넣으면 뭐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t 자리에 미쳤나 지금? 정신을 못 차려. t
t 자리에 2x를 집어넣으면 y는 2x 플러스 1이 나오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얘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직접 맺고 있는 함수의 표현이야. 근데 그거를 t라는 새로운 변수를 가져와서 x와 t를 관계 맺고 t와 y를 관계 맺고 있음으로 인해서 얘랑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 네. 왜? 여기 t 대신에 집어넣으면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 결국 둘은 같은 관계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대신에 얘는 새로운 변수 t로 둘을 직접 맺지 않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맺고 있죠. 즉 이 t가 x, y를 지금 둘을 연결해주고 있죠. 4개 해주고 있어서 t를 4개의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변수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함수를 어떻게 미분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방금처럼 x도 누구의 함수로 t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고요. y라는 변수도 t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이렇게 4개 변수 형태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난 뭐 궁금하다? dy dx가 궁금하다. 즉 y를 x로 미분하는 그런 도함수가 궁금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근데 지금 봐봐. y를 x로 미분할 수 있어 없어? y가 지금 t의 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미분할 수 없다고. 물론 두 개의 식이 간단하다면 여기서 t를 정리해서 t에다가 x의 식으로 다 바꿔놓으면 t 사라지고 y와 x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는 바로 x로 미분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힘든 경우도 있고 또 그게 귀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떡 한다? 이 상태로 바로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뭐가 나온 거야? y를 x로 바로 미분하기 지금 봐줄 수 없어요. 됐을지 보고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내일 가져와. 그리고 틀려 그러지? 나 하거라. 둘 다 t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y도 어떻게 돼? t라는 변수로 미분 때리고요. x도 t라는 변수로 미분 때리면 결국 얘가 dy dx랑 같다는 게 지금 성립한다는 거야. 이게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법이야. 간단해. 자, dy dx는 결국 뭐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 끝판이 우리가 도함수 미분 계수였지. 맞니? 근데 이때 분모 분자를 둘 다 뭘로 나눌 수 있어? 델타 t로 나눌 수 있어? 네. 됐지?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보세요. 지금 둘 다 지금 뭐라 했어?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죠. 네. 다른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델타 x가 0으로 가면 x의 증분이 0으로 가면 당연히 어때? t의 증분도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럼 당연히 연속이죠. 어떤 함수가 연속이야? 네. 근데 보세요. t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x 값도 변하는 거잖아. 근데 t의 증분이 한없이 작아지면 거기에 따른 x의 증분도 어때?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면 x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죠. 네. 즉 요만큼이 델타 t고 요만큼이 델타 x잖아. 근데 델타 t를 한없이 0으로 당기면 결국 이 점이 이렇게 당겨올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결국 델타 x도 점점 어디로 다가오니? 0으로 다가오겠죠. 네.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에 의하면 델타 x도 0으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y는 gt도 연속인 함수잖아. 네. 따라서 델타 t가 0으로 당겨가면 델타 y도 어때네?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 의하면 결국 델타 t도 델타 y도 다 어디야? 0으로 가겠죠. 네. 그럼 여기서 델타 x의 0으로 극한을 혼자에는 뭐야? 델타 t가 0으로 간다. 분모에도 델타 t가 0으로 간다 극한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니? 델타 t 0으로 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y는 dy dt가 되는 거고요. 델타 t 0으로 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x는 dx dt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dy dx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는 게 나오잖아. 그치? 정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역시 우리는 뭐야? 미분법이라는 도구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이걸 잘 써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별로 어렵진 않지 배울 것도 없죠. x, y가 둘 다 누구야? t라는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때 y를 x로 미분한 도함수는 그냥 각각을 t로 미분한 다음에 나눠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됐지? 다만 이때는 봐봐. 결국 얘도 t의 식이고 얘도 t의 식이잖아. 그럼 만들어진 도함수도 누구의 식이야? t의 식의 형태가 나오겠죠. 분모 분자가 둘 다 t의 식이니까. 따라서 미분계수 구하려면 뭐가 대입해야 되니? t 값을 찾아서 대입해야 되는 거야. 네.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여기 t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x가 3일 때의 t 값을 직접 찾아서 그 t를 여기 집어넣어야지 제대로 된 미분계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몇 쪽? 134조. 134쪽에 50번 문제 볼게요. 자, 4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에서 dy dx를 구하라. y를 x로 미분한 도함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근데 둘 다 t의 함수로 표현됐으니까 아하, dy dx는 어떻게 하겠다? y를 t로 미분한 거 혼자 올라가겠죠. 얼마? 6t. x를 t로 미분한 거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얼마다? 마이너스 6t가 바로 도함수가 되겠죠. 이거 봐봐. 도함수가 누구의 식으로? t의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여보세요? 어떻게 한다? dy dx를 구하라 했죠. 그럼 넌 어떻게 하겠다? y를 t로 미분한 게 분자로 가고요. x를 t로 미분한 게 분모로 들어가겠죠. 네. 자, dy dt는 얘를 t로 미분하면 무슨 미분법? 몫의 미분법 쓰면 되겠다. 분모 제곱분에 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정리 좀 할까? 1 플러스 t의 제곱분에 2t 사니까 2가 되겠네 이렇게. 자 dx dt는요 역시 몫의 미분법 쓰면 1 플러스 t의 제곱분에 분자 미분 마이너스 1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됐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고 마이너스 t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 안 사라지네. 그러면 결국 뭐야? 얘분에 얘가 올라가겠죠. 네. 약분 딱딱 되고 얼마 되니? 마이너스 1이 되니. 됐죠? 왜? 생긴 그냥 분수 만들려고 썼는데 답이 마이너스 바로 나오길래 그냥 이 마이너스 써버린 거야. 마이너스 좀 크던데.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고요? 이때 보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뭘 구하라? 요걸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하라가 아니고 x가 5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50 넣고 열심히 풀어놓고 틀리면 큰일 나지, 그치? x가 5일 때 미분계수가 있는데 지금 도함수가 지금 t의 식이니까 x가 5일 때의 뭘 찾아야 되니? t 값 찾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럼 x가 넣으니까 5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t는 얼마야? 3이죠. 네. 따라서 tx가 5일 때는 t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얼마 되니? 18이 되겠죠. 이렇게 조심하시면 되겠죠. 어렵다. 안 어렵지. 조심만 하면 되지. 신경 못 쓰면 되지. 쌤 풀다가 끝까지 풀어보자 저쪽을 조금 풀었거든요. 풀다가 너무 어려운 거야. 뭘? 이거 쌤 여기 파트. 그래서 알았어. 그때 잘못 풀었네. 됐지? 자, 밑에 있는 유제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개형. 음함수의 미분법이야. 자,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음함수가 먼저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대부분의 함수들은 어떻게 되어있냐? y는 2x 플러스 1, y는 sin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다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식이? y는 x의 식으로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양함수의 편이라고 해요. 양함수. 그럼 음함수는 뭔데? 이런 함수식들을 한쪽으로 다 이양시켜서 이렇게 즉 fx, y는 0꼴로 즉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 그래? 음함
음함수의 표현이라 그래. 그럼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미분하는 방법이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이야. 에이 선생님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y는 또 정리하면요 이렇게 해서 미분하면 되잖아. 맞아. 맞지? 근데 음함수로 표현된 것 중에서 이렇게 양함수로 표현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쉽게 바뀌면 바꿔서 풀면 돼요. 근데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음함수의 표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미분할 거냐 얘기야. 근데 쓰는 게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인데, 자 음함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바로 뭐냐? 원의 방정식이야. 볼래요? 쉽게. 자 원은 함수야 아니야 원래? 네? 원은 아니에요.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x 하나에 y가 하나씩만 대응되어야지 함수인데 x 하나당 y가 두 개씩 들어가는 게 원이잖아. 따라서 원은 지금 뭐야? 함수라 볼 수 없어요. 자 반지름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야.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얘를 어떻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보세요. y제곱은 루트 여기 루트가 왜 나와? y제곱은 1 x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제곱되면 y는 플러스 루트 1 x 제곱으로 쓸 수 있고 y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이거 봐. 얘는 뭘 의미해? 분명히 원의 방식을 바꿔서 만들었는데 y 값이 뭐야? 양수인 거죠. 어딜 말해? y 좌표 양수라는 이 부분을 말한다. 밑에 거는요? 마이너스 붙었죠. y 값이 항상 얼마야? 음수인 거죠. 원주에서 y 좌표 음수인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즉 이 두 개의 식들은 각각 원의 반쪽씩 반원을 나타내는 식들이에요. 자 반쪽씩 나누니까 얘들은 뭐가 되는지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얘는 함수라 부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얘를 적당하게 쪼개면 함수들로 쪼개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함수라고 볼 수도 있고 x, y가 지금 섞여 있죠. y는 꼴로 정리되기가 쉽지 않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좀 더 편하잖아. 이렇게 바꾼 거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음함수의 표현이고 이게 뭐야? 양함수의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할 일은 이거를 양함수로 바꿔서 미분할 수는 있어.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이 상태로 바로 미분하는 거를 배울 거라고요. 자, 이 상태로 어떻게 미분할 겁니까? 라는 거야.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이런 얘기 했었지. y를 x로 미분하고 싶어. 근데 y 자체가 x로 미분하기 힘들 때는 y를 일단 뭐야? u로 미분한 다음에 실제로는 x로 미분해야 될 걸 u로 미분했죠. 그럼 뒤에 뭐 붙여야 된다고요? du, dx가 붙여주셔야 된다고요. 가져오면 지금 뒤에 그냥 뭐 볼까요? 여기서 dy, dx 궁금하죠? 맞니? 그러면 양변을 x로 미분해보고 싶어. x로 미분하고 싶어. 그럼 보세요. x제곱을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2x지. 자, 그 다음에 y제곱을 미분해야 되는데 y제곱을 x로 지금 미분돼 안 돼? 네. 안 되지. 그치? y제곱을 x로 미분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대신에 뭘로 미분할 수 있어? y식이니까 y로 미분할 수 있지. 그치? y를 x의 함수로 본다면 y로 미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2y로 쓸 수 있죠. 뭐부터 해야 되는지. y를 x로 미분해야 되는데 일단 y를 다른 문자로 미분하면 뒤에 뭐부터 해야 돼? du, dx 붙여야 된다고. y 제곱을 x로 미분해야 되는데 일단 y로 미분했잖아. 2y 썼죠 미분한 거. 네네네. y로 미분했죠? 그럼 뒤에 뭐부터 해야 돼? dy, dx가 있어야 된다고. 저게 음함수 미분법의 기본 방법이야. 그러면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0이 되겠죠. 예. 그러면 2y 곱하기 dy dx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니? 예. 그러면 우리가 찾는 dy d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약분 되니까 y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게 우리 찾는 도합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구해진 도함수는 xy가 동시에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밑에 미분계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가 3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다 3집을 넣고 y도 필요하죠? 네. 3집을 넣고 y 값을 구한 다음에 그 y를 집어넣어서 이 미분계수를 완성하는 거예요. 어려워. 이거 좀 복잡하게 하나. 근데 엄청 많이 써요, 요긴하게. 왜냐면 식이 항상 온갖 계산식들이 다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모든 식들을 다 y는 꼴로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예. 그때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 그대로 둔 상태로 그대로 내가 원하는 변수로 미분 때려주시면 되고 네. 미분이 불가능한 문자는 일단 그 문자로 미분 때린 다음에 뒤에 뭐 붙이면 돼. dy dx 붙여주시면 되는 거야. 예. 그놓고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어떻게 생? 응? 어떻게 생겼어요? 뭐가? DY 근데 선생님 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원의 방정식 중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모식이 제곱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x 마이너스 그 곱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는 숫자가 나와 있으면 그게 반지름. 앞쪽 두 개는 중심 x좌표 y좌표였잖아. 아 중심. 예. 그지? x-a의 제곱은 중심 x좌표 a, y-b의 제곱은 중심의 y좌표가 b, a, b가 중심이 되고 r 제곱, r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예. 자, 51번 봐봐요. 다음 방정식으로 주어진 x의 함수에 대해서 dy d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니? 그럼 1번부터 보세요.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y는 꼴로, 즉 지금 뭐야? 음함수죠. 네. y는 꼴로 정의되지 않은 걸 다 음함수라고 보시면 돼. 음함수잖아. y는 꼴로 바꾸려면 또 어떻게 돼? 제곱 띄고 뿔만 붙이면서 두 개의 함수를 쪼개서 풀어야 되죠. 예. 귀찮잖아. 예. 일단 미분해 그냥. 자, dy dx 궁금하니까 양변에 x를 미분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거 x를 미분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일단 y를 미분치면 얼마? 2y. y를 미분했으니까 뭐 어떻게 돼? 2y. dy dx 썼습니다. dx분의 dy는 안 읽고요. 그냥 기호 읽을 때 이건 나눈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초반에 수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버린 거야. dy dx를 주시면 돼. 자, 양변에 x 미분해서 뭐 되니? 8되겠죠. 그러면 자, dy dx는 얼마 되니? 2y 나누니까 y분의 4 나오죠. 두 번째, 자 이것도 뭐야? 음함수의 편이죠. x, y가 뒤섞여 있으니까. 그럼 고민 없어. dy dx 구할 거야. 양변 x를 미분합니다. 여기 x. y로 미분 치면 일단 2y, 그 다음에 dy dx. 5 미분하면 0. 따라서 dy dx는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2y 나누면 2y분의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y분의 3x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지? 자, 세 번째 거 역시 음함수죠? 힘들게 y를 볼 생각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미분할 수 있어요. y를 x의 함수를 보고 미분한다고요. 자, 어떻게 한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8x y니까 일단 y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6y 뒤에 노트 된다. dy dx 붙여주시면 되겠죠. 0. 그러면 dy dx는 3y분의 4x 이렇게 나오겠네. 네. 자, 마지막 거 조심. 가보자. 뭘 조심하는지 볼까? 음함수죠? x에 대해서 미분하자. 2x 일단 y를 미분치고 dy dx는 자 이것도 어떻게 한다? 곱미분이죠? y도 x의 함수를 본다 했으니까 2x라는 함수랑 y라는 함수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야.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합니다. 2x 분하면 얼마야? 2. 뒤에 거는 그대로 y. 됐지? 네.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2x. 집중해. 앞에 거 그대로 2x고 뒤에 뭐 할 차례야? y 미분할 차례죠? 네. y를 x로 미분할 차례인데 지금 y를 일단 미분하면 얼마 되니? 1. 맞니? 네. 근데 x를 미분할 걸 y 미분했으니까 뭐 어떻게 돼? 자, 이게 일단 곱함수인지 아셔야 돼. x, y는 x와 y의 곱함수야. y도 x의 함수를 보기로 했으니까. 네. 그럼 곱함수니까 곱함수대로 써주시면 되고 이때 y를 미분할 때 x를 미분해야 되는데 일단 y를 미분한 다음에 dy dx 붙는 거 잊지 마셔야지. 자, 그러면 dy dx 볼 거야? 모아야지. 요거 가져올까? 저 구별로 2x 더하기 2y dy dx지. 그럼 이런 거 꺼내면 x 더하기 y dy dx고요. 얘는 뭐 할게요? 2x 빼기 2y니까 x 빼기 y 이렇게 되겠네. 자, 이 날려주시니까 따라서 얼마야? dy dx는 뭐분의
x 플러스 y분의 x 빼기 y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니? 네.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 도함수를 구하라 하는 표현보다는 어때? 미분계수를 구할 일이 더 많아요. 문제 푸는 도중에. 네. 맞니? 네. 그 미분계수를 구할 때 x, y를 대입을 해줘야겠죠. 네. 정리해서 대입할래? 미리 대입한 다음에 정리할래? 정리한다. 아 대입해서. 대입한 다음에 정리가 낫지. 식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x, y가 숫자 대입하면 어때? 얘들이 숫자대로 다 바뀌니까 어때? 훨씬 더 정리하기가 편하죠. 그럼 미분계수를 구하는 목적이라면 식 정리하는데 우리가 시간 들 필요는 사실 없어요. 복잡할수록 대입한 다음에 미분계수를 정리하는 게 낫다. 또 이처럼 도함수에 x, y 변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떤다? 본래 식에 대입해서 그때 y 값도 구한 다음에 동시에 대입을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봐봐. 진짜 꽂혀있어. 왜 뭐 했는데? 고무줄 쌌어요. 어우, 왜 공주총 썼니? 미안 거의였어. 자, 51-2번 한번 볼게. x 제곱 더하기 3xy는 10으로 주어진 함수인 x의 함수 y에 대하여 x는 2에서의 dy dx를 구하랬죠. 네. 그럼 일단 x를 미분해야겠죠. 네. 음함수네. 미분하자. 자, x 미분하면 2x. 자, 얘는 곱미분이죠. 네. 앞에 미분하면 3,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일단 y로 미분하면 1, 그리고 dy, dx는 0. 됐나요? 네. 자, 도함수 구하려면 dy, dx 구하는 건 목적이죠. 네. x에다 뭐 집어넣어라? 2. 근데 x 2만 집어넣으면 될 게 아니고 y도 구해야 되겠죠. 네. x 1을 어디다 먼저 집어넣는다? 이거 먼저 집어넣어야겠지. 그러면 4 더하기 6y는 10. 6y는 6이니까 따라서 y는 얼마다? 1. x2, y는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네. 대입하고 정리하자 그랬어. 4, 3 더하기 6 dy dx는 0. 그럼 6 dy dx는 마이너스 7. 따라서 dy dx는 6 나누면 마이너스 6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네. 좀 더 가도 되겠니? 개통수까지? 네. 마지막 미국법이야 이제. 우리 지금 몇 개 했니? 4개 했죠? 얼마만이요? 4개 했죠? 이게 너무 수준이지?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하는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야 지금. 자, 역함수 미분법이 가장 물론 합성함수 미분법이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역함수 미분법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합성함수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많이 쓸 거야. 자, 역함수 미분법은 fx의 역함수를 gx를 하자. 그럼 자, 우리가 지금 역함수 미분법을 공식으로 배우긴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 이 둘이 역함수 관계를 표현해 주시는 관계식이 가장 중요해. 둘이 역함수면 어떻게 되니? 둘을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 배웠잖아. 뭐가 되나요? f와 f 역함수 합성하면 뭐가 된다? 1. 항등함수. 항등함수. 이렇게 배우면 되나? 항등함수 뭔데? x가 들어가면 x가 들어가면 함수지. 마이너스. 즉 f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f 역함수와 f를 합성해도 뭐가 된다 뜻이야. 그래서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관계식은 뭐냐면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야. 아니 f 역함수가 g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야. 이건 아무 쓸모 없는 거야. 두 함수가 f와 g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 얘가 r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거야. 또는 그래놓고 뭐야 합성함수를 표현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역함수 미분법도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불러 들어와서 f 역함수와 gx가 어떻게 나타날까? f gx가 얼마 된다? 합성했더니 상대함수 x가 된다는 뜻이죠. 됐니? 그러면 내가 양변을 때 미분해 볼게. 양변을 x에서 미분하면 이거 뭐야?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건미분 성미분이죠. 네. 건미분 곱하기 성미분. x 미분하면 얼마 되니? 1 되겠죠. 예. 그러면 g 프라임 x는 얼마 되니? f 프라임 g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예. 이게 뭐야? 어떤 함수의 역함수 gx 했을 때 그 역함수의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도함수의 역수입니다. 됐니? 네. 다만 좀 조심스러운 게 뭐 있어? 여기 들어가는 게 어때 정액이? 다르죠? x에서의 도함수는 gx의 f의 gx에서의 도함수의 역수입니다. 다시 이따 보세요. fa가 b면 gb는 a라고 쓸 수 있겠죠. 맞니? 예. 그러면 g 프라임 b가 궁금해. 역함수의 b에서의 미분계수 궁금하면 뭐 한다? f 프라임 gb의 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네. gb가 곧 얼마니까? 그러니까 f 프라임 a분의 1로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역에 들어가는 게 달라진다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도함수는 미분계수는 서로 역수관계다? 그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g 프라임 3을 구하라 그러면 역수관계니까 f 프라임 3분의 1이 아니란 얘기야. 뭐가 들어야 되니? G3의 함수값 들어야 된다고. G3의 F 프라임 G3을 역수로 구해서 된다. 3에서의 G의 미분계수가 궁금하면 그 원래 함수인 F를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뭘 넣는 거야? 3을 넣는 게 아니고 G3의 함수값을 계산해서 집어넣고 역수치 하시라는 얘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여기서 나오는 식거든. 들어가는 정액이 달라진다는 걸 꼭 보셔야 된다. 예. 여기서 계속 실수를 합니다. 자, 이걸 또 표현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G 프라임 x는 뭐라고 쓸 수 있고요? 나는 y는 gx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궁금하잖아. 그지? 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게 역함수 정의였죠. 역함수 되면 쌍가밖에 바뀌잖아. 그치? 그럼 난 뭐 궁금해? dy dx 궁금하잖아? y를 x로 미분한 dy dx 이게 g 프라임 x잖아. 얘 궁금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아까 우리 합성함수 미분했잖아요. x를 y로 미분해볼게요. 왜? y의 식이잖아. 쓸 수 있어? 아니? 이게 뭐야? y잖아. f 프라임 y분의 1이잖아. g 프라임 x 이게 g 프라임 x고 그건 dy dx인데 네. dy d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이거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f 프라임 y분의 1로 구할 수 있죠. f 프라임 y분의 1이니까 요거 분의 1로 구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쓰는 거죠. 네. 무슨 의미니? 이렇게 보면 y를 x로 미분한 도함수는 x를 y로 미분한 도함수로 구해서 뭔가 역수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치? 네. 아까 뭐야? 음함수 문법하고 조금 맥락이 같잖아. 그러니까 y를 x로 미분하라 해서 무조건 뭐야? y를 x로 미분할 생각하지 말고요. 식의 형태를 보면서 이걸
x를 오히려 y를 미분하는 게 더 편하게 보여질 것 같으면 x를 y를 미분한 다음에 뭐 한다? 마지막에 역수치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좀 더 편하게 생각하려면. 자, 지금 역함수의 미분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실제로 우리가 미분계수 할 때 이 식을 많이 쓸 거야. 뭡니까? fx의 식을 주고 g 프라임x를 구하라 그러면 원래대로는 어떻게 돼? fx에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낸 다음에 그 역함수를 직접 미분해야 되는 동그라미 있지. 근데 이걸 이용하면 역함수를 직접 안 구하고도 바로 여기부터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바로 구해진다는 얘기야.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거기에다가 gx 함수값만 대입해서 역수치해 주시면 우리가 궁금한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구해진다는 거야. 이래? 여기에서 이걸 구한 다음에 그걸 미분해서 이걸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거 구하는 과정 건너뛰고 여기에서 바로 역함수의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가 바로 구해진다는 거. 두 번째 의미는 이거지. 꼭 역함수란 말이 없어도 맞지? 주어진 함수의 식이 다양한 형태로 주어질 거 아니야. 그 다양한 형태의 함수의 식을 내가 x로 미분해야 된다. 그러면 죽으나 살아 무조건 x로 미분할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다? y로 x를 y로 미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뒤집어줘도 괜찮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역함수이어야지 뭐 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함수 표현이지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니까 지금 이 의미는 뭐야? 이 식 자체만 놓고 보면 역함수가 지금 사라지잖아 지금. y를 x로 미분한 도함수는 x를 y로 미분한 놈의 역수를 취한 거랑 어떻다?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확장이 될 수 있더라고요. 자, 조금 더 문제를 보면은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52번 볼게요. 네. 자, 이거 보세요. 1번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y는 세제곱근 3x 빼기 2지. 네. 그럼 이거 미분 한번 배우겠죠, 사실은? 얘는 3x 빼기 2의 몇 분의 1승? 3분의 1승이잖아. 네. 그러면 이거 뭐야? 건미분, 성미분 합성함수죠. 네. x의 3분의 1승을 미분한 거니까. 네. 합성한 거니까. 그럼 y 프라임은 건미분하면 어떡한다? 3분의 1, 3x 빼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맞니? 네. 곱하기 성미분하면 3. 그치? 예.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아이고 세제곱은 귀찮아. 그럼 이 세제곱 날리면서 양변을 어떡한다? 세제곱 할 수 있겠죠. y 세제곱은 3x 빼기 2로 쓸 수 있죠. 네.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미분해서 디바이드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양변 x 미분하면 되겠죠. 네. 됐니? 그럼 이 상태로 미분하는 게 뭐야? 음함수의 미분법이네? 음함수는 y는 꼴로 정리 안 된 건 다 음함수잖아. 양변 x를 미분할게. 그럼 일단 y로 보고 미분하면 3y dy dx 맞니? 가만히 있어요. 3y 되고 됐지? 네. x를 미분하면 얼마 되니? 3 따라서 dy dx는 3y 제곱분의 3이니까 y 제곱분의 1이 됐습니다. y 제곱이 얼마인데? 관련 볼 수 있겠죠. 이거의 제곱이잖아. 제곱한 걸 이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근데 굳이 식을 그렇게 정리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x가 1대2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x1을 집어넣어서 y를 구한 다음에 그 제곱하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네? x가 1대2 dy dx를 구하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지금 y가 필요하니까 x 1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가 얼마야? 1이지? 네. y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굳이 식을 바꿔놓을 필요 없이 있는 거야. 맞니? 네. 식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잖아.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주어진 식을 y를 꼴로 정리하는 옆분이 x를 꼴로 정리하는 옆분이. y는 미친. y는 자, 얘가 미분하기 좋아, 얘가 미분하기 좋아. 우리는 다함수 2차 함수니까 2차식 미분하기 힘들었지. 네. 그러니까 지금 dy dx를 구하라 그랬는데 식이 y는 꼴로 정리되어 있으면 양변을 x, 이걸 x를 미분하면 dy dx 나오겠죠. 맞니? 네. 근데 식의 모양 자체가 안 예뻐서 나는 어떡한다 이걸 다시 x는 꼴로 정리를 해봤단 말이야. 네. 그러면 x는 꼴로 됐으니까 이걸 나오면 돼. y로 미분하면 dx dy가 구해지겠죠.
얼마? 3분의 2y 나오겠죠. 네. 그럼 dx, dy가 필요한 게 아니고 dy, dx 필요하다니까 뭐 하면 되잖아. 역수. 응, 역수 치면 된다. 이게 네. 나은 것 아니 같아. 생각보다 이거야 돼? 얘는? 피쳐서 안 돼. 맞니? y 제곱이네, 그지? 그러면 dy, dx는 역수 치면 된다고 했던 거야. y 제곱분의 1입니다 해서 이렇게 똑같은 거야. 네. 그럼 결국 우리 이거 미분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존재하는 거야? 겁나. 세 가지 나오겠지, 그지? 근데 뭐 이게 딱히 더 쉽다, 더 어렵다 이런 건 없어 사실은. 오히려 되게 괜찮잖아. 저맨 처음 거가 제일 난데요? 제일 첫 개 낫다고요? 두 번째. 쌤 두 번째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이 제일 편할 것 같아. 식의 형태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변수로 미분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음함수 미분법은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에 도함수를 정리하기 좀 번거로운 경우가 많죠. 근데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라면 뭐 숫자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괜찮아, 할 만할 것 같아. 야, 굳이 역함수 미분법 쓴다면 이런 거야 지금. 이거 이미. 어떤 식을 y는 꼴로 정리해서 x로 미분하면 dy, dx 보여지겠지. 근데 식의 모양에 따라서는 y는 꼴로 정리하는 것보다 뭐야? x는 꼴로 정리하는 게 예뻐 보여. 더 편해. x는 꼴로 정리되면 양변을 y로 미분하면 dx, dy가 보여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역수 취해주시면 dy, dx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편한 변수로 정리해서 미분하라는 뜻이겠죠. 선생님 나는 안 편한데요? 그래요. 편하면 돼. 자, 보세요. 2번. 2번은 할 말 없지. 식 자체에 대놓고 그냥 뭐야? x꼴을 정리해줬잖아. 네. 그럼 이거를 뭘로 미분할래요? dx. y로 미분하는 게 낫겠죠? 네. 양변을 y로 미분하면 dx, dy는 이거 y로 미분하겠네? 무슨 미분? 몫의 미분법이죠? 네. y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요거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이네. 네. 맞지? 이렇게. 그럼 내가 찾으려면 뭐? dx, dy, dx는 이거 뭐 하면 돼? 역수 취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 마이너스 1에 제곱을 쓸 수 있겠죠. 식이 x는 꼴로 되어 있으니까 저거를 y는 꼴로 열심히 정리해서 양변을 x로 미분할 생각하지 말고요. 저 상태로 그냥 y에 대해서 미분해서 dx, dy를 먼저 보여도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에이 선생님 이것도 뭐야? 이것도 하나의 뭐야? 음함수죠? 그치? 네. 음함수 편이니까 양변은 뭐야? 이대로 x 미분해도 돼. 보세요. x 미분하면 얼마 되는 좌변은? 1이죠? 우변은 y의 식이니까 일단 y를 미분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x로 미분해야 될 거를 y로 미분했으니까 뒤에 뭐 붙여야 돼? dy? dx 붙죠? 네. 그럼 dy dx는 결국 뭐야? 넘어가시면 되니까 dy d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y제곱 빼기 1분의 y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돼서 똑같이 나오겠죠. 선생님 별 차이가 없네? 거의 비슷한 과정인데? 맞잖아. 아까 뭐라 그랬냐? 음함수의 미분법이나 역함수 미분법이나 둘 다 어디서 나온 거야? 합수함수 미분법에서 발생된 거지? 큰 맥락에서는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 음함수 써야지, 이거 뭐야 역함수 미분법 써야지, 이거 합수함수 미분법 써야지 막 고집할 때 아니고 수어진 합성만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미분법을 떠올려서 그냥 미분해 주시면 돼. 결국 미분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세 번째 것도 할 수 있어요? x는 꼴이 정리됐으니까 이거를 뭐야? y로 미분해서 dx, dy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역수 취하든지 아니면 음함수를 보고 양변을 뭐로? x로 미분하고 이거 미분할 때 y를 미분 친 다음에 뒤에 dy, dx 써주시는 것도 괜찮죠? 네. 어느 쪽이든 편한 대로 하시면 돼. 그럼 역함수 미분법 굳이 필요 없네. 승이 음함수 미분법 나올 수 있는데 그래 아니 자 아예 대놓고 이제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문제 나오면 이제는 역함수 없애야지. 보세요. 자, 지금 뭐 구하고 싶은 거야? G'4를 구하라 그랬죠. 네. G는 F 역함수라고 그랬어. 그럼 뭐야? F' G4분의 1이 된다 그랬잖아. F' 4분의 1이 아니고요. G'X는 F' GX분의 너의 함수값분의 1이야. 네. G4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럼 G4는 먼저 구해야겠네? 자, G4는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 역함수 구해야 돼요? 역함수 함수값 구할 때 우리가 역함수 안 구했잖아. 는 K를 줬죠. 네. G4가 K면 FK가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죠. 그러면 K 세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4가 되는 거고, K 세제곱 플러스 2K 빼기 3은 이렇게 되겠죠. 굳이 연습을 할 필요 없어요. 대입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네. 1넣으면 0 되지? 네. 1 하나 나온 거야. 뭐 선생님 1하고 돼 있을 수도 있잖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지? 나머지 없어. 음수면 안 돼요. 역함수. 아. 역함수가 존재하지.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되지.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야? 이걸 만족하는 건 K 말고 더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K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찾았으면 그 땡이야. 그래서 집어넣어서 충분히 때려 넣어서 맞출 수도 있지. 1대1 대응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뭐야? G4가 1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뭐지 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F'(x) 얼마인데? 3x 제곱 플러스 2지. F'1은 5죠. 그러면 얼마다? 5대 1이 G'4가 되겠다는 얘기. 됐니? 그러니까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의 역수이긴 한데 조심할 거 들어가는 게 달라진다는 거 이거 실수 안 하도록 하십니다. 오케이? 함수값이 들어가는 거야. 4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G4가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밑에 우와 53-2번 보시면 fx가 세제곱근 x 더하기 x로 주어져 있을 때 이놈의 역함수를 gx라고 그러는데 역함수를 gx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 구하라고요? g'2를 구하랬어. g'2를 그러면 뭐 f' g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g2를 구해야겠네. g2는요 k라 두면 fk가 2가 되는 k를 찾으셔야겠죠. 세제곱근 k 더하기 k가 2가 되는 건 딱 봐도 보이잖아. 1대1 대응이니까 하나밖에 없겠고 하나는 1인 게 분명하겠죠. 그러면 G'2가 되니까 F' 1분의 1이 되겠네. 자 이제 뭐 할 차례? F'X 할 차례죠. 얼마다? X의 3분의 1승이죠. 네. 그러면 3분의 1 빠지고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될 거고 더하기 1 되겠죠. 그럼 F'1은 1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은 무조건 1. 그럼 얼마야? 3분의 1 더하기니까 얼마? 3분의 4. X니까 얼마다? 3. 자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생긴 뭐라 그랬냐? 역함수 관계면 이렇게 합수함수를 표현해서 우리가 미분하는 단방법이라고 그랬죠. 네. F와 G가 역함수니까 F, G, X는 X가 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러면 F 프라임 G, X G 프라임 X는 1이 되는 거죠. 네. G 프라임 4니까 X가 뭐 집어넣으면 돼? 4. 4를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이 값은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네. G4 구해서 F 프라임에다 대입해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런 거 어때?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잖아. 선생님 왜 저러는데? 그렇지. 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뒤에 있나 볼게요. 잠깐만 있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겠지. 나오세요. 여기서 할까 fx 해줬을 때 f2x의 역함수가 gx는 오. 그럼 f2x 여기다 2x를 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네. 새로 함수 만들어놓고. 네. 근데 자 이 상태로 봐.
G'X는 어떻게 할 거야? 너 미분한 게 역수인데 어떻게 미분해야 되지? 합수함수 미분해야 되나? 그러면 좋아. F 프라임 뭐지 이게? 극미분? 극미분 이렇게 했는데 GX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 X가 GX 집어넣어야 되나? 자신 없지? 네. 자신 없으면 어떡하냐면 FEX랑 GX를 뭐가 합성하면 뭐가 된다? 역함수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의 역함수가 니니까 둘을 합성하면 이기는 거지. 그지? 그럼 양변을 이제 X 미분하면 극미분 맞나요? 네. 성미분 좀 미분해야지. 성미분 해야 되는데 성미분이 F' EX인데 또 그 안에 또 뭐 있어? 속함수 또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합성함수 지금 잘못 만들었네? 바꾸면 F 얘랑 얘랑 합성하면 X 자리에 GX를 했죠. 이렇게 되겠지? 양변 X 미분합니다. 공미분 맞나요? 성미분 2GX 미분하면 뭐든 2 G'X 그러면 G'X는 얼마다? 얘가 얼마니까 2배의 F' 2GX 네? 1입니다라고 도함수가 정확하게 보여지겠지. 그러니까 이걸 쓰면은 식의 형태들이 조금씩 바뀌면 이 모양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감이 잘 안 잡히잖아. 그럼 애초에 어떻게 한다? 이 역함수의 미분법이 도출된 과정을 이용해서 직접 도출해내시면 돼. 역함수의 도함수.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랬고 아까 뭐야? 역함수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합성함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쓰시면 됩니다. 헷갈릴 때는 원리로 들어간 거야. 원리로. 어이구 좀 길어지네. 이게 도함수는 바로 끝내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 좀 풀자. 이게 너무 안 나와요?